다양한 사람을 접하면서 느꼈습니다. 누가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는지 알고 싶을 때는 모아서 돈을 수령하는 돈을 사용하는 방식을 보면 짐작할 수 있다는 것을 물론 이것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SNS로는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나는 경험에 돈을 써야 한다기보다 목표에 돈을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좋은 아빠, 좋은 남편이 되는 게 인생 목표라면 정해진 용돈 내에서 술값을 주고 가족과의 외식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 건물에서 커피 마시기가 목표라면 사교육비는 조금씩 종잣보다 모으고 투자를 공부하기 위한 예산을 전체 측정해야 합니다. 실제는 1년에 하나씩 일어나도 충분합니다. 30대 직장인이 블로그 이후 5년 단위 목표를 정하면서 타임라인에 따라 무엇을 해야 할지도 적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2019년 이사시 선제 또는 자가 결정입니다. 두 번째로 2023년까지 월세 100만원 만들기입니다. 빼기 기존 취득금 하수 더하기 꾸준한 저축입니다. 빼기 보유주식 하나씩 추가 매입 더하기 공부입니다. 세 번째로 2019년에서 2020년에 보소 전환을 실천하여 회사 밖에서도 쓸 수 있는 다양한 업무를 배웁니다. 빼기 공인중개사 자격 사용할 수 있게 회비기 및 고증상담 공부입니다. 빼기 독서 강의 및 커뮤니티 활동을 꾸준히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현재 5년 뒤에 사이에 해야 할 일을 첫 번째는 이 리스트에 무슨 순위를 매겨야 합니다. 새 목표가 잘 안 지켜지는 이유는 첫째가 방향성이 없기 때문이고 그 다음으로 우선순위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모든 걸 완벽하게 잘하려고 합니다. 출석 좋은 직장이나 자상한 엄마나 훌륭한 살인권, 성공하는 투자자, 날씬한 몸말, 독서가 주말에 취미 활동을 모두 해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시간과 예산과 내 체력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인공위성이 기획에 오르기 위해서는 엄청난 추진력이 필요하지만 정해진 궤도를 돌 때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선순위 정에 하나씩 궤도에 올려놓아 습관이 되면 유지가 어렵지 않게 됩니다. 겪어본 결과 모든 걸 잘하려다가 다 넣기보다 1년에 하나씩 성공해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사는 잘 만들면서 다른 공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직 둘이 안 되는 게 장치인데 배부르고 잘 드시면 됩니다. 양치하고 싶고 몸매도 잘 돌아가고 싶고 아까 자는 장벽 탈락한 자기가 더 듣지만 나는 어쩌면 좋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시기에 이행치 가르쳐도 충분합니다. 운동과 몸을 지근데 아직 어쩌면 원칙적입니다. 알게 잠들면 영어 단어를 외우려고 했는데 안 되면 수학에 우가도 공부도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건 내 경험입니다. 산을 돌지고 물에서 운동을 하다가 나가 어깨가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그때 어성에서 공부하는 기억도 잘 안 납니다. 아기가 잘 때 자고 아기가 먹을 때 같이 먹고 책은 육아서만 보면 마음 편히 읽어만 해도 충분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아기가 아마 모두 행복한 시간을 만드는 길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몸을 넣고 그 다음에 영어를 맡아서 충분합니다. 그 해에 우선순위는
나치하고 나머지는 올해 반복주기로 다짐한 것이 종들이라고 확실히 하나씩 이뤄내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상탄도 무엇보다 고양이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가지가 같이 많은 번수는 얼굴을 번수 들어올 가능성이 큽니다. 신정의 지표는 기하면 넣지 맙시다. 현금은 전국 전자도 먹게 되고 개인 책치지는 투자물은 보이도 않게 따지게 쓰는 억울했지만 실질적으로 원을 살리는 하인이 타지 일어났습니다. 임신부를 야간에 출근까지 시키는 회사 때문인지 풀리지 않는 투자 때문인지 알 수 없었지만 많이 유신을 하면 퇴사하고 투자고 다 때려주겠다고 속으로 투자시키곤 했습니다. 다행히 계획에 딱 맞춰 생긴 아들은 2014년 4월에 무사히 태어났고 나는 육아 휴직에 돌입했습니다. 부동산 투자를 위해서 그동안 명의적인 기업까지는 직장. 또 자녀하고 이별년이 있었까? 임신수사 장르까지 거쳤지만 경매에 지쳤던 세대 못해 여전히 자산 빈손이었습니다. 2년간 매달 여기까지 동전 수천 재미 입시한가 부모님 환급 대비 미용 잠깐 양가 수상들은 정비비 정도 다가다가 사는 돈으로 재원의 최대한 끌어들이는 종자성은 약 4천만 원이 되었습니다. 당시 이거를 투자를 시도할지 내집 마련부터 해야 할지 결정을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투자 선택하고 우리가 살찌면 전세를 알아보고 하셨지만 2014년에 전세를 보러 가는 사이에 다른 사람이 와서 계약을 해버리는 시기였습니다. 아무리 허름하고 관리가 안 된 집이라도 전세라고 하면 보지도 않고 나가버렸습니다. 집값은 몇 년간 오르지 않았기에 사람들은 집을 사기보다 전세를 선호했습니다. 이 와중에 금리는 점점 낮아지고 있어서 주인들은 전세를 월세를 줄여 전세를 원가세를 줄여 수익을 얻고 싶어 했습니다. 전세 매물은 점점 시가 말랐고 전세가와 매물과 거의 차이가 나지 않을 정도로 쏟았습니다. 집값이 조금이라도 올라줘야 전세 공급이 이루어져 오히려 전세 회계는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체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카페에서 짐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전액 매물가와 또 객관식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앞으로 부동산 어떻게 뭐는지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전세가가 내보다 매물가를 초과하면 국가가 인도로 우리가 냈습니다. 그런 집은 사람은 전세는 안 들고 수입 현태는 생기지 않는 이 시스템 반면에 전세값이 폭이 상승하지 않겠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직업이라면 갭수다라는 말이 워낙 유명해서 무슨 당연한 소리를 하는가 싶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무슨 대부분의 답변은 이랬습니다. 집은 사는 곳이 대책의 대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멀리 따다 보면 전세가가 보유세와 하락 부담까지 매매가보다 비싼 것이 당연하다고 말입니다. 의미입니다. 이거는 전세가가 더 높아지는 것을 당연히 받아들이는 새로운 세상이 올 것이다. 올라갈 것이라 예상하면서 다시 쓰게 되어서 하우스 푸어. 한번 더 보시라. 꼭 말입니다. 내가 현재 진리라고 믿는 모든 것들이 불과 2-3년 뒤에 뒤집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이 무섭습니다. 주식 또한 내려갈 때는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서 따라서 떨어졌으며 계속 질 것이라 말하고 내려갈 때는 역시 오를 만한 이유가 있음에 대함과 다이어트 묻고 것이 말합니다. 자유 시간을 아무도 미리 가본 적이 없으니 하시는 건 최악의 상황을 제외하고 최선의 선택에 배칭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 2014년 7월이 짜맞습니다. 6월에 주택 한시적 인하인 4.4%에서 2.2%가 끝나고 7월부터 거래가 끄덕공격 거래 절벽이 일어나는 달입니다. 그동안 투자용이 아닌 이사 가고 싶은 아파트를 두 군데 정해서 계속 시세를 체력하고 있었습니다.
외벌이 상황에 알고만해서 대출 원리금 상환하며 대출권이 8천만 원을 넘으면 안 됐기 때문에 올해 실거주 총 예산은 2억 원이었고 지저분 아파트들은 그동안 2억 원 이상이었습니다. 그런 게 되자 딱 한 곳에서 2억 원짜리가 나왔습니다. 바로 100일 된 아기를 들여왔고 나가 계약했습니다. 기존 세입자가 이사를 나가면 몇 개월 있어야 해서 그 사이 우리는 친정집에 얹혀 살아야 했지만 남편과 손잡고 저기가 꿈꾸던 20평대 우리 집이 있다면 기뻐했습니다. 나는 여기서 더 이상 가게 떠들 일은 없다는 생각이 안 들었고 남편과 아이는 라면 집에서 행복해했습니다. 곧 그 집의 전세가는 내가 매입보다 매입가를 앞지렀고 그 영향으로 매물가는 조금이지만 계속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순자산은 1억 2천만 원, 통장 잔고는 다시 사라졌습니다. 다시 영원히 되었습니다. 첫 부동산 투자 결과입니다. 첫 번째는 신입금에도 9천만 원 더하기 저축 4천만 원 빼기 복비 얘는 이제 비에 집 수입이 1천만 원입니다. 더하기 내자금 1억 2천만 원입니다. 두 번째로 내자금 1억 2천만 원 더하기 대출 3천만 원이 새집 가격이 2억 원입니다. $800만 원을 수익한 첫 부동산 초대입니다. 그렇게 올해는 반듯한 아파트에 이사를 했습니다. 적어도 노후에는 삼겹살 좋을 장수 마련할 셈입니다. 그러나 투자는 수적 마련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때 2007년에 썼던 책을 다시 꺼내보았습니다. 김원철 저자의 부동산 투자의 정석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이 책 중에 한 챕터의 제목은 4년 동안 3억 7천만 원을 투자해서 편하게 여유있게 사는 방법입니다. 지난 10년 정도는 6건한 소형 아파트를 사고 전세금이 상승할 때마다 올려받는 세금에 저축한 하자는 합쳐서 집을 한 채씩 늘린다는 내용이었습니다.